어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눈 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일단 세월호 관련자의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서 이상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너 비행기 폭발물고 알았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폭파해버리겠다, 대통령 탄 비행기. 물론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닐 텐데 저런 얘기가 서울광장 한 곳에서 울려 퍼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제 이런 그 폭언, 욕설뿐만이 아니라 폭력성이 아주 도가 지나친 그 장면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됐는데요. 한 집회 참가자는 태극기를 불에 태우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6겹으로 광화문 일대를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이 경복궁 앞까지 시위대 6천여 명이 밤 11시까지 시위를 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버스만 71대 이릅니다. 그래요? 그중에 상당수는 아예 고쳐서 쓰기도 어려울 만큼 폐차를 해야 될 만큼 상태가 심각했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안에 이 경찰 버스 안에 있던 경찰 개인 소지품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휴대전화나 일부 돈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졌는데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과격 시위 그리고 경찰 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개인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경찰 버스를 마구잡이로 부순 이런 행동들은 이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안타깝고 지지를 보내고 싶다가도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일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이 세월호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인데, 아니, 세월호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불만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태극기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왜 태극기까지 불을 살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거 불태워도 법적인 처벌 안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은 예. 이 반정권 행위자들이 아니라 반국가 행위자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비롯해서 국가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에,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그 형법 105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그 자격정지를 병과를 할 수가 있고 아주 가벼운 경우 예.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저건 그냥 정부가 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가 싫어서 태우는 것으로서 아주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월호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 불만이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태극기가 무슨 죄가 있는 거고 우리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박성훈 논설위원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어제 시위로 지금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기획하는 측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대목은 지금 저기 시위에서 요구한 그 시행령의 폐기, 박 대통령이 이미 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양을 즉각 약속하라. 인양 문제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해수부가 의뢰한 기술적인 검토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요구사항이 이미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끌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4, 5월로 이어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저항하는 그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 이것들의 투쟁과 연대해서 춘투까지 연결시켜서 어떤 적극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몰고 가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레임덕을 가져오겠다 이런 하나의 정치 투쟁으로 지금 세월호 유족들의 일주기를 맞은 그 허한 마음을 예. 파고드는 정치 세력의 어떤 저런 의도가 개재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격분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폭파되어라, 예. 추락해버려라. 그거는 참 협박죄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보면 일부 야성을 가진 분들이 박근혜가 탄 비행기가 추락해라 이래서 또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유가족이 기쁜 상태에서 한 행위니까 뭐 정상 참작을 해서 그걸 취급하지 말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저런 행위는 단순히 우리 공동체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암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를 비롯해서 뭐 협박죄는 안 되더라도 모욕죄 정도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지만 이렇게 반정부 투쟁과 연계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우리 사회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성완종 게이트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 성완종 게이트도 세월호 참사를 덮고 또 MB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한 어떤 음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인터넷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일단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완종 행방불명 기사에 제2의 유병헌 같다. 그거 보신 분. 세월호 사건을 유병헌 하나 잡아가지고 희생양을 삼으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 국민 여론이 막 분노하니까 성완종 하나를 잡아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했어. 신기한 건 둘 다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유병헌은 오래 걸려서. 이 성완종은 하루 만에. 아니 내가 뭐 지금 허위사실 얘기했어요?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고 그 4월 20일부터 6월 그 유병헌 시신 발견될 때까지 2달 동안 유병헌 얘기만 했잖아. 언론에서. 그러다 시신으로 발견됐어. 이번에는 성완종 하루 만에 시신으로 퉁치자는 거지. 이동희 차장. 네. 자, 지금 성완종 게이트도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를 덮기 위해서 언론들이 나선 거다 이런 식의 인터넷 주장인데 저 인터넷 주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는 그리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인터넷 매체들이 저렇게 그 뚜렷한 근거 없이 자기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펼치고 또 인터넷 특성상 이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근거 없는 루머들이 확산이 되고 특히 이런 음모론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언론의 기본 자세는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스로 우리가 취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저런 발언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이런 요소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자기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이렇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음모론들이 아주 깊숙이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큰 공동체의 어떤 큰 결정이나 민심 이런 거를 왜곡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보통신 그 윤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예. 심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좀 저런 것도 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예컨대 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줬다면 이번에 그 성완종 게이트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가는 사건이에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세월호 사건보다는 이 박근혜 정부에는 엄청나게 더 부담이 되는 사건이 그럴 수 있죠. 그랬고 예. 또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인데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금 성완종 게이트를 일으켰다. 이거야말로 무지에서 나온 발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벌써 지난 지 1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모론을 또 제기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식상이 하다 못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동희 차장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박 핵심들이 모두 연루가 된 이 성완종 게이트 단연 최고의 관심사다. 이런 내용이 여론조사로 나온 게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양 문제도 최근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박근혜 정부에게 더 부담스럽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친박 핵심들이 다 연루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 이런 일까지도 다른 일을 덮기 위해서 벌인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정말 설득력은 없지만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특정 세력들의 시각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